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만성 홍파병 환자들한테서 영양적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투석 전에 환자들한테서는 오히려 단백질을 적게 먹으라 하고 투석 후에는 투석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투석 후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 몇 개 논문을 보면은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을 좀 추천을 하는데, 이게 단백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이롭지만 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식물성 단백질이 더 이롭다고 것 같아서, 혹시나 이제 환자들한테 어떻게 교육하면 좋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추천하면 좋은지가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 저희 전공의 선생님처럼 단백질을 드실 때 동물성 식품이 좋을지 식물성 식품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아시는 것처럼 고기나 생선, 달걀,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곡류나 채소, 과일,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해서 식품으로 꼭 드셔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충분히 들어있고요. 그에 비해서 식물성 단백질은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갖춰져 있지 않아서 대체로 단백질 식품을 드실 때 동물성 식품을 드시라고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성 단백질이 홍파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본 논문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식생활과 건강, 영양 상태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요. 만성 홍파병 3기 이상의 환자분들의 하루 동안의 식사 섭취한 것, 자주 드시는 음식들을 조사하고 그분들의 상태를 10년, 20년 후에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총 드신 단백질 양 중 33% 이상을 식물성 단백질로 드신 경우에 만성 홍파병 단계 진행도 늦춰졌고 생존율도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거는요. 미국 분들의 식생활은 고기나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어서 식물성 단백질 30% 드시는 게 조금 어려운 패턴이지만 한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식물성 단백질 20g은요. 밥 하루에 3공기만 드시면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한식 상차림은 밥과 나물, 야채가 기본으로 상차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밥 한 공기와 나물 한 접시 정도만 몇 끼 드신다면 총 섭취하는 단백질의 30%는 충분히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식생활의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돼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선택하실 때 동물성 단백질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이왕이면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좋고 그 양이 풍부한 두부류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수치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고기나 생선, 두부를 똑같은 100g을 드셨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은 고기, 생선은 약 20g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두부는 10g의 단백질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인의 함량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드셨을 때 단백질 함량을 생각하신다면 동물성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두부에도 이점이 있어서요. 이는 그런 식물성 식품의 우리 몸에서의 흡수율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이 고기나 생선, 그리고 흡수율이 제일 높은 것, 먹었다 하면 우리 몸으로 바로 다 들어오는 거는 가공식품 등에 들어있는 인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첨가제 형태로 인이 들어있는 가공육, 햄이나 소세지, 그리고 콜라, 믹스커피 등을 피하시는 편이 인 섭취를 줄이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단백질 식품을 드실 때는 동물성, 식물성 골고루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